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재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땀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경찰관과 소방관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5년간 국민을 고난에 빠뜨리고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린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6월 30일 군수 퇴임 후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한 저의 무심함을 많은 분들이 꾸짖고 계십니다. 부끄럽습니다만 퇴임 후 큰아들의 이혼과 아들의 직장 출근으로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첫 손녀를 저희 부부가 양육하게 되었고 손녀의 선천적인 신체 불편에 마음을 자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를 신체 장애로부터 구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었고 그 일은 저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3년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통원 치료를 거쳐 지난 3월 14일 두 번째 수술 후 4주간 전신 깁스 상태에서 자가 치료 중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 행정공무원을 이룬 제가 선거를 거쳐 군정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힘든 시간 중에도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국민의 힘을 위해 2020년 총선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당 국회의원 당선과 정권 교체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초심으로 되돌아가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군정의 정상화가 절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주는 혜택에 만족하라는 듯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첫째, 마스크보다 더 답답한 불통군정으로 인한 숨막힘을 해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기 편에게 우선되는 제한된 소통, 절차를 앞세워 지연되고 긍정적인 검토가 무시되는 민원 처리를 위해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군수실,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둘째는 공정한 기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공직사회까지 당연시되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는 극심한 편가르기를 해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셋째,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최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농업인을 살려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통하고 포용하고 활력이 넘치는 인재군이 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뛰겠습니다. 군정에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 배분의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새는 균형 있고 튼튼한 좌우의 날개가 있어야 높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자치를 만들겠습니다. 선거에 임하면서 당내 경선 과정과 본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로 음해하거나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선거법령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국민들께 올립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군수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쌀한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민선 8기 인재 분정에 대한 분야별 선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군수실을 청사 1층으로 이전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접 북강리와 남북리의 아파트 주변 등 각 읍면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시설하겠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 분야별 상세한 공약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수로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그런 계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말에는 출마 의견을 접었고 대신 내가 퇴임하더라도 한 번에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 한 번은 내가 선거 기간에는 적극 참여해서 돕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와서 적극 도왔고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에 한 달 동안 많은 국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게 됐는데 국민들 직접 만나서 듣게 되니까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지금 분석에 대한 안맥상을 현실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너무 어려워하고 특히 불통이라든가 소통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특히 뭐 공직 내부적으로는 당사자들은 얘기 못하고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 진짜 뭐 고급성 인사라기보다 이건 거의 뭐 진짜 뭐 좀 표현을 좀 거치게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고 보고 계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저를 지목해 주시고 또 그런 걸 위해서 다시 한번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분들은 그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신 떨어져서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를 살리는 입장에서라도 도전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듣고 또 어느 분들은 소년 문제 잘 알고 참 힘든 일이지만 이제 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만 지나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그건 좋게 보면 가정적 일인데 많은 국민들이 당신한테 원하는 부분은 인재분이라는 지역사회를 위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그동안은 움직이지 못했더라도 뭐 시간 촉박하지만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압력이랄까 뭐 저한테 당부가 너무 강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 후보님이 같은 당의 박남래 후보하고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 데 대한 개인적인 부담은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차단할 방법은 뭐 있는지요? 그동안 제가 선거에 나오는 결심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박근수님도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박근수님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 문제가 없고 진작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박근수님도 뭐 좀 더 다른 결심을 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저나 박근수님이나 뭐 문서관 국장이나 양정호 법무사나 다 현 분정에 대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현 분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누구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되겠다. 그런 마음도 다 넷이 하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배척하는 그런 거 없이 나중에 경선이 끝났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마음을 이미 서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경선은 언제쯤으로 한다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그거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당에서 이게 도당이 이제 주관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도당에서 이제 그 공선위를 이제 구성을 해서 본회 시장 공수라든가 이렇게 그 공선을 주관하게 되는데 중앙당에서 아직 지침은 아직 안 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중앙당에서도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중순쯤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우선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